자,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셔야 돼요. 네, 어색하시죠? 네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사이다 시즌2로 여러분들과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고구마 같이 답답 애매모호한 답변 말고 사이다처럼 뽕! 시원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사이다 시즌1 마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병원 진료실을 찾아오셨는데 언제 사이다 하냐고, 왜 하냐고 많이들 말씀하셔서 정말 저희도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사이다 시즌2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 정식으로 좀 인사를 해보도록 할까요? 여성의학센터에서 수술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김하정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민트병원 여성의학센터에 새로 합류하게 된 이제 산부인과 전문의 기경도라고 합니다. 김하정 원장님과 같이 주로 이제 부인과 수술을 할 거고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15년 동안 근무하다가 민트병원 여성의학센터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터팬입니다. 닥터 피터팬. 피터팬 TV도 구독하시죠? 저는 여성의학센터에서 아시는 것처럼 색전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비술적인 치료로 지난 동안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자리는 안 계시지만 또 이제 하이프 하시는 또 김영선 원장님 계셔서 이렇게 저희 여성의학센터에 하이프, 색전술, 수술도 또 다양한 복강경, 자궁경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EBS 명예도 나오셨던 우리 기경도 원장님 모시면서 기존의 자궁근종 통합센터 또 부인과 이렇게 나뉘어있던 부분을 통합을 했습니다. 여성의학센터에는 또 유방, 갑상선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선정 원장님도 계십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여성 환자분들이 겪고 있는 질환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하셨던 점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별명이 있으시잖아요. 저요? 네. 제가 별명이요? 네. 혹시 고구마 감자 이런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애정남. 어떻게 아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들을 애정을 쏟아서 애정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들이 여성 질환들이 어느 타임에 수술해야 되는가, 뭐 좀 지켜봐도 되는가 이런 게 상당히 애매할 때가 많은데 저한테 오시면은 그런 애매한 것을 제가 확실하게 정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의사, 애정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애정의와 사이다의 만남. 두 개 다 통하는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준비한 사연을 좀 나눠보도록 할까요? 우리 김하정 원장님 어떤 사연이 있죠, 오늘? 40대이신데 근종하고 성근증이 7cm 정도 있다고 이제 검진 결과에서 받으셨어요. 평소에 생리통이랑 뭐 월경 가다 있으셔서 빈혈로 뭐 철분제 그리고 진통제로 계속 버티고 계신데 다른 병원에서 적출을 권하셨는데 아무래도 적출은 거부감이 있으니까 좀 피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혹시 다른 치료 방법이 있나, 가능할까 문의해 주셨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각각 원장님께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뭐 제 경우에는 이제 이런 환자분들을 진료실에서 이제 상당히 많이 만나 뵙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까워요. 근데 생리량이 너무 많아서 고통스럽고 어쩔 수 없이 몸에 칼을 대야 된다는 이제 이런 고통들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수술의 기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혹시라도 혹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보인다, 그건 어쩔 수 없이 수술밖에는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는 암이 되지 않는다라면 이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고려할 수가 있는데 먼저 우선적으로 이제 크기가 계속 커지는 경우는 일단 어떤 이제 수술이든 시술이든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크기가 커지면서 이렇게 생리통이라든가 생리과다 같은 증상을 동반하면 이제 반드시 부인과적인 치료 내지는 저희 우리 민트 여성의학센터에서 치료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하정 원장님, 이런 거 복강경 수술은 어떤가요? 7cm 정도 되는 근종이다. 7cm면 복강경 수술 가능하고요. 간혹 이제 위치에 따라서 자궁의 아주 깊은 곳, 내막 근처에 있거나 자궁경부 아주 깊은 곳에 있으면 그거는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봐야 되겠지만 웬만해서는 뭐 복강경 수술 다 가능. 네. 지금 현재는 복강경으로 대부분의 수술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불가피하게 개복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팬티 라인을 따라서 가로절개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가끔 이제 세로절개를 하신 분들은 그 악성 종양 암이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암이 의심이 됐거나 아니면 임신한 자궁 이상으로 크기가 너무 커져 있어서 이제 힘들었던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세로절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트병원의 여성의학센터에서는 흉터를 안 남기기로 유명하죠. 목이 이제 워낙에 이제 좀 주름이 있고 그쪽에 근육이 없다 보니까 당기는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이제 수술 후에는 그냥 정상적인 배꼽 모양으로 이렇게 보여서 거의 티가 안 나죠.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모양뿐만 아니라 이제 회복 면에서도 그렇죠. 훨씬 빠르죠. 네. 아무래도 요새는 좋은 방법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환자분들이 이렇게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게 참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수술적인 방법이었고 이 이외에도 이제 비수술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프나 색전술 같이 이거는 이제 더 절개하는 게 없죠. 그 대신 이제 떼내진 않고 그 자리에서 죽여서 말려버리기 때문에 증상은 완화되고 더 커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원치 않는 분들한테는 또 하나의 대안으로서 하이프나 색전술 치료가 있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하는 색전술의 최대 장점이 뭐죠? 일단은 다발성인 모든 근종을 한 번에 죽여서 더 크지 못하게 확 줄여놓을 수 있다. 근종이 많고 큰 경우에 수술이 좀 부담스러운 경우에 한꺼번에 치료가 가능하다. 네. 그런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요즘에 스리생에도 최근에 그거 나온 것 같은데 산부인과 아기 낳다가 출혈돼서 색전술했다. 그런 경우도 좀 있죠. 그렇죠. 이제 대학병원에 있다 보면 주변 인근 병원에서 출산 후에 과다 출혈로 이제 이송되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예전에는 그런 환자들을 전부 다 자궁 적출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혈관 시술 같은 게 발달을 해가지고 색전술로 출혈을 치료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이제 출혈 관련해서 색전술을 해서 치료하는 게 되게 예전부터 해왔던 방법인데 이걸 근종 치료에 적용한 거죠. 그래서 자궁 근종으로 인해서 출혈이 너무 심한 분들한테 상당히 효과가 좋고, 그 대신 수술하지 않으니까 이제 확실히 회복이 빠르다는 점. 주로 이 수술을 고민하는 나이대들이 이제 30대 후반, 40대 이런 환자분들인데, 이제 직장, 가정생활 이런 것들을 다 병행하다 보니까 이제 수술하기 위해서 최소한 4박 5일 정도 입원을 해야 되는데 시간 내기가 쉽지 않고 또 일상에 복귀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이런 시술에도 많은 관심들을 요새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하이프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찌르는 것도 없고 열을 쏴서 돋보기로 열을 쏴서 태우는 것처럼 하이프에 대해서는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건 우리 김영선 원장님을 특별히 모시고 다음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아주 젊은 여성분들한테도 자궁근종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20대. 아,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근종 20대 환자분들 근종도 문제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게 사실 더 큰 문제 같습니다. 이제 옛날 같으면 이제 20대 후반 정도 되면 대부분 결혼들을 많이 하시고 이제 30대, 40대 환자분들이 오시면 결혼을 하고 이제 출산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결혼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근종이 생길 찬스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종은 이미 생겨 있는데 이제 나이가 30대 중후반에 이제 결혼을 하고 임신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근종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오히려 저희 의사들을 좀 더 고민스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젊은 여성분들, 20대, 미혼, 결혼하기 전 이런 분들의 자궁근종 치료법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그분들은 이제 미혼이신 걸 감안해야 되고요. 향후에 또 임신을 해야 되는 자궁이기 때문에 자궁을 최대한 손상을 안 시키고 그치, 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미혼이신 분들, 임신을 해야 되시는 분들은 자궁에 칼을 대지 말자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리거든요. 칼을 안 대고, 그러니까 시술로 먼저 근종을 치료할 수 있으면 치료하고, 아니고 근종이 이제 다행히 작아서 크니까 뭐 변화가 없다 하시면 우선은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20대에 한 6개월 뒤에 봤더니 5cm가 7cm가 되고 8cm가 되고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빠르게 또 커지는 근종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빨리 조기에 저는 우선 시술 쪽으로 먼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민트병원에 와서 보니까 특이하게 MRI 검사를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뭐 혹시 뭐 이유가 있나요, 원장님? 가장 전형적인 기본이 되는 방법이 초음파죠. 초음파인데 물론 이제 질 초음파가 여러 모양에서 비용 대비 되게 좋은 방법이죠. 진료가 보면은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 성경험이 없거나 너무 어리거나 이런 환자에 있어서는 항문으로 해서 보죠? 아니면 이제 복부로 보든가. 근데 아무리 복부로 볼 때는 제한점이 많은데, 저는 이제 영상외과 전문이기도 하고, 이제 MRI 검사가 이제 바로 그냥 누운 상태에서 볼 수 있으니까 보면서 주변 구조를 보기는 아주 좋은 장비거든요. 문제는 비용이 비싸요. 네, 그러니까 나빠서가 아니라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근데 저희가 영상을 하면서 고민을 한 게, 그러면은 비용을 좀 낮춰갖고 결국 시간 문제거든요. 시간을 좀 짧게 찍으면서 정확히 볼 수 있는 것만 한다면 환자분들에게 좀 더 접근하기 좋은, 그러면서 좀 불편하지 않게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고민하다가 저희만의 그 MR 프로토콜을 만들게 됐고, 그게 아주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되게 참신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이제 자궁을 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MRI다라고 보통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장비가 고가고 검사 비용도 너무 비싸다 보니까 꼭 수술할 사람들에게만 MRI를 찍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토콜을 바꿔가지고 좀 더 저렴하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진료 단계, 진찰 단계에서부터 MRI를 촬영이 가능하니까 환자분들한테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즌2 첫 번째 방송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좀 첫 방송 어떠셨나요? 첫 방송 같지 않으신데? 아유, 너무 아닙니다. 제가 원래 좀 낯을 가리는 편이라 좀 많이 부족했는데 하여튼 다음번엔 더 잘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하전 원장님 어땠어요? 늘 라이브 하다가 막 시간이 쫓기고 막 이랬었는데 녹화 방송으로 바뀌고 나니까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사이다 시즌2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기뻤고요. 원래 끝날 때마다 하는 거 있죠? 네. 이거 정확하게. 뭔가요? 이게 삼행시 구독자, 시청자분께서 사이다의 삼행시 좋은 거 써주시면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러면 채택해서 저희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반영해서 저희가 그 사이다로 클로징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클로징 멘트로는 사연 많은 여러분의 자궁운종 이야기 이젠 더 이상 고민은 노. 다 털어놓고 사이다 답변. 원샷 하세요. 오, 와, 맛있겠다. 자, 건배.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